안녕하세요. 굴곡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곤 합니다. 슬픔이 찾아왔다가도 어느새 작은 기쁨이 다가오고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생이라는 것이 참 경이롭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희 가족 또한 최근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사연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오늘 평소 제가 즐겨보는 이곳에 제 가족에게 찾아온 놀랍고도 감사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결혼 전에 전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정 많은 부모님, 착한 동생들과 소소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성실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가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효주야, 내가 재벌은 못 되더라도 당신 고생은 안 시키고 살게. 우리 아들, 딸 딱 하나씩만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자.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도 안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종일 흙먼지 속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퇴근길엔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들어오던 사람이었죠. 전 그런 남편과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첫째는 예쁜 공주님이었는데 돌 지나서부터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서울대 보내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유, 공주님,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우리 딸 진짜 영재학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아니, 저번에 보니까 이제 돌 지났는데 책을 꺼내서 읽더라니까. 애들 머리는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이 당신을 닮은 것 같아. 우리 공주님 엄마 닮아서 예쁘고 똑똑한가 보네. 우리 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 제 존재의 이유였답니다. 저는 마치 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딸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살던 무렵 저희 부부는 감사하게도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들었을 때 딸을 가졌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나 닮은 딸, 당신 닮은 아들까지 나오면 우리 완전 100점짜리 가족이겠다, 여보. 난 요즘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가족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잖아. 그땐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몇 달 뒤 둘째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 집안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저희 딸은 갓 태어난 동생을 신기하면서도 저만큼이나 아껴주었어요. 엄마, 아기 손이 되게 작아요. 어? 지금 나보고 웃는 것 같아요. 아가야, 누나 보고 웃었어? 이 아가 이름은 준이야, 준이. 준이가 누나 보고 좋아서 웃나 보다. 앞으로 둘이 평생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저는 금쪽 같은 제 아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 역시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던 제 소망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어요. 언제나 방긋방긋 잘 웃기만 하던 저희 둘째가 돌이 지나고 17개월이 됐을 때까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준이야, 엄마 여기 있는데 준이 어디가? 엄마한테 와야지. 준이야, 정준이. 그뿐만 아니라 저희 큰애는 돌진하고 곧잘했던 심부름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둘째에게 엄마 주세요, 엄마 줘야지 소리를 달고 살았지만 우리 준이는 번번이 등을 돌리고 모른 척만 했습니다. 당연히 20개월 때까지 엄마 아빠 소리도 못했고요.
결국 전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폐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날 제가 엄마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심정은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하 밑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절 끄집어내준 건 바로 저희 첫째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와 전 슬픔에 사로잡혀 우리 준이가 어디에 부딪혀서 우는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유치원생이던 우리 첫째가 넘어져 울고 있던 동생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준이야, 누나야, 누나. 누나 보여? 이렇게 넘어지면 울지 말고 털고 일어나면 돼. 누나가 손잡아줄게. 그러면 너 일어날 수 있지? 평소에 그렇게 호명 반응이 없던 저희 둘째가 지 누나가 다정하게 부르니까 눈물을 뚝 그치고 누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두고 제가 언제까지 무너져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 역시 자꾸 울기만 하는 제게 큰 힘을 줬습니다. 여보, 이럴 때일수록 부모인 우리가 강해져야지. 우리가 아니면 준이를 누가 지키겠어?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을 거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애들만 생각하자. 남편 말대로 엄마인 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아들을 돌보면서도 경제활동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긴 상의 끝에 동네 아주 작은 김밥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테이블이 3개뿐인 가게였지만 아들과 종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이자 쉼터였습니다. 사장님, 나 참치김밥 3줄만 싸줘요. 사장님네 가게엔 재료도 신선한 것 같고 맛도 좋아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옆엔 사장님 아드님인가? 아이고, 고놈 참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준이야,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김밥집을 운영하며 아들까지 함께 돌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시선이 닿는 곳에 아들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도 현장에 나갔다가도 일 끝나자마자 가게로 달려가 일을 도와주었어요. 준이야, 누나랑 아빠 왔다. 오늘 일하는 엄마 귀찮게 안 하고 잘 있었어? 준이야, 누나 봐봐. 콧물 나왔다. 누나가 닦아줄게. 오늘 손님이 많아서 준이 얼굴 살펴볼 시간도 없었네. 우리 가은이가 엄마보다 낫다. 비록 내 식구가 팔다 남은 김밥으로 저녁을 때워도 함께 있으며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늘 성실한 부부라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제 가게까지 와서 김밥을 팔아주시기도 하고요. 전 아침이면 둘째를 데리고 김밥을 말고 남편은 큰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참 평온했습니다. 저희 딸은 학교 들어가고 나선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스스로 척척 해내곤 했어요. 엄마, 그거 봐요. 내가 엄마 가게 그렸어요. 이 다음에 이렇게 공주님 가게처럼 반짝반짝한 가게 만들어줄게요. 그때 아빠가 큰 포크레인으로 엄마 가게 짓는 거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 가은이 건축가 되고 싶다더니 엄마 가게도 지어줄 거야? 야, 엄마 완전 신나는데? 엄마 가게 옆에다 이렇게 크고 튼튼한 집도 지어서 준이가 마음껏 뛰어놀게 할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의 꿈은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둘째에게 손이 많이 가서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꿈마저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짠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은 끝내 부족한 많은 엄마인 절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9살이 되던 해부터 잔병 치레가 유독 많아졌어요. 아기 때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해하고 고열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감기련이하고 해열제만 먹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에 자꾸 멍이 들고 어쩌다 코피라도 한 번 나면 1시간 넘게 멈추질 않는 겁니다. 가은아,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너 해열제 먹었는데도 열이 나네. 엄마랑 병원 갔다 오자. 엄마, 우리가 병원 가면 준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도 일 가서 집에 없잖아요. 엄마가 이모한테 부탁할게. 가은이 넌 동생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걱정은 엄마가 할게. 딸은 열이 펄펄 나면서도 동생 걱정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서둘러 아이를 챙겨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선 아이를 살펴보시더니 피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연달아 검사하더라고요. 단순한 독감이나 폐렴일 거로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무척 어두워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몇 번이나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검사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유감스럽게도 가은이가 단순한 열감기로 아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혈액검사 수치와 골수검사 결과 소암, 그러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보입니다. 그건 바로 저희 딸이 소아암이라는 잔인한 진단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늘 평정심을 유지했던 남편도 그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주먹을 깨물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엄마, 아빠, 울었어요? 눈이 빨개요. 나 많이 아프대요? 병원에 계속 와야 한대요? 가은아, 가은이가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몇 번 더 와야 한다는데 어쩌지? 우리 가은이 씩씩하고 용기 있으니까 병원 잘 다닐 수 있지? 하지만 소아암은 9살 아이가 견딜 만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은 그 작은 몸으로 10시간의 수술, 16차례 항암, 조혈모 이식을 2번이나 받아야 했으니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양성자 치료까지 받았고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고 전 언제 딸을 잃어버릴 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전 우리 딸만큼이나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딸은 그 순간에도 엄마인 제 걱정을 가장 먼저 해주더라고요. 9살밖에 안 된 애가 제가 힘들어할까봐 울지도 않고 오히려 제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엄마 또 울었죠? 우리 엄마 완전 울보네. 준이가 울 때 내가 노래 불러주면 금방 그쳤거든요. 그니까 내가 엄마한테 노래 불러줄게요. 우리 딸 노래도 잘하네. 우리 딸 다 나오면 건축가가 아니라 가수래야겠다. 엄마 가은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쏙 들어갔어.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사랑하고 미안해. 아픈 아이를 지켜본다는 건 부모인 제 가슴을 매일 갈기갈기 찢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몸에 주사바늘 자국이 늘어나고 딸의 머리카락에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 순간에도 저희 딸은 엄마인 제게 괜찮다며 먼저 웃어 보였고요. 엄마, 나 머리 다시 기르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아쉽다. 엄마가 머리 따주는 걸 좋았는데 대머리 공주는 없잖아요. 아니야, 우리 딸 라푼젤 좋아하지? 라푼젤은 긴 머리를 잘라도 여전히 공주잖아. 우리 가은이는 엄마 아빠한테 영원히 제일 예쁜 공주님이야.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딸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밤이 새도록 우리 가은이가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공주님인지 말해줄 걸 그랬나 봐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저희 부부는 정말 딸을 보내줘야 하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고 말았죠. 딸, 가은아,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듣고 있지? 우리 가은이가 처음 태어났던 날 이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네가 아빠 코보다 작은 손으로 아빠 손가락 이렇게 잡았거든. 그때 아빠는 이 지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 딸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아빠는 아빠 목숨과 바꾸더라도 우리 딸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아빠 손 놓지 마.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제 딸은 그 힘든 싸움 끝에 10살의 어린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실에서 딸의 작은 손을 놓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도 이별을 직감했는지 자꾸 누나를 찾더라고요. 누나, 누나. 준이야, 누난 이제 엄마 아빠 준이 가슴 속에 있어. 준이가 너무 무섭고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누나를 떠올려봐. 그러면 늘 그랬듯이 가은이가 준이를 다시 일으켜줄 거야. 제가 둘째의 손을 잡아 가슴이 올려주자 둘째는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가만히 손을 얹고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가은이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죠. 슬프게도 제 아이를 떠나보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긴 휴가를 끝내고 출근을 했고 저는 말 안 듣는 둘째를 어르고 달래가며 김밥집에 나갔어요. 하지만 참치김밥을 말면서도 둘째가 어질러둔 가게를 치우면서도 전 어딘가 영혼 한쪽이 부서진 상태였어요. 가끔 김밥집을 찾은 모녀 손님들을 보면 제 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이 집 김밥 진짜 맛있다. 그치? 사장님, 김밥 몇 줄만 더 포장해 주실래요? 어? 근데 사장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김밥 포장해 드릴까요? 저희 딸이 살아있었다면 딱 저 나이였을 텐데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딸이 우는 절 봤다면 엄마 왜 울어요? 하고 제 눈물을 닦아줬겠죠. 손님들이 가고 난 뒤 전 딸을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둘째가 손으로 제 얼굴에 맺혀있던 눈물을 쓱 하고 닦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준이 지금 엄마 눈물 닦아준 거야? 고마워. 이제 엄마 안 울게. 엄마 괜찮아. 아들은 가끔 딸 생각하며 혼자 술잔에 기울이는 남편 곁에 얌전히 앉아있기도 했어요. 평소엔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 애인데 아마 남편이 제 누나를 그리워하는 걸 알았나 봐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이 아빠 술 친구 해주는 건가? 준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 네 누나가 하늘 날아간 날이야. 그래서 아빠가 술 한잔 했어. 우리 아들이 아빠 혼자 술 먹지 말라고 옆에 있어주니까 정말 좋다. 참 좋아. 저희 부부는 아들이 이대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좋은 곳에 나누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좋은 곳을 알게 되어 동네 인근의 보육원과 발달장애 아동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도 해주고 함께 뛰어놀기도 했어요. 저희 둘째가 겪는 어려움을 떠올리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저희 둘째도 늘 엄마 있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떨까 싶었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게 넌지시 묻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혼자 가게 일도 하면서 아이 돌보기 힘들 텐데 돌봄 시간이 좀 더 긴 곳으로 준이를 보내보면 어떨까? 센터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 같고 준이 사회성 발달에도 좋을 것 같아. 그 당시 저희는 둘째를 발달센터의 단기 프로그램에 잠시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하루 2~3시간 정도만 맡길 수 있는 짧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의 끝에 준이를 발달센터 종일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나 둘째는 센터에 적응하지 못했고 심지어 같은 센터에 다니는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까지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는 결국 둘째를 안고 센터를 나오고 말았고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준이 평생 친구 해주기로 했으면서 엄마 힘들다고 우리 준이를 혼자 뒀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전 둘째와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24시간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저희 아들 상태는 숫자를 좋아하고 외우는 것도 곧잘하지만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정말 발로 뛰어서 특수학교에 어찌어찌 입학시키고 졸업까지 했지만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생활은커녕 사회생활도 타인과의 소통도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 20년 가까이 둘째를 옆구리에 끼고 김밥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도 김밥집이 익숙했는지 가게에선 돌발 행동도 적고 심부름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준이야, 이거 저쪽 손님들께 가져다 드려.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물론 제 아이의 상태를 보고 무례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야, 이 사람 상태가 왜 이래? 아니 사장님, 밥맛 떨어져서 김밥 먹겠어요?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요. 그때마다 제 가슴엔 남모르게 우라가 쌓여갔지만 그래도 제 아이를 이해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손님들이 많았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아유, 준이 씨 라면 뜨거웠을 텐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 가져왔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오늘 준이 씨 표정이 참 밝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부터 아빠랑 실컷 숫자 놀이하고 나왔거든요. 준이야, 손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손님들 덕분에 느리게만 돌아가는 저희 김밥집도 무사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늘 그렇듯 김밥을 싸던 어느 날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어 슬슬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회사가 내일 모레 워크숍을 가는데요. 혹시 버스에서 먹을 김밥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100인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인분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김밥을 싸본 적이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다른 집에 맡기려다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집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비싼 김밥으로 종류별로 100인분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모레 오전 7시쯤 가지러 오겠습니다. 남자는 꼭 좀 부탁드린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20년 가까이 김밥집을 운영했지만 그렇게나 많은 김밥을 주문받긴 처음이었어요. 결국 남편까지 두 손을 걷어붙이고 김밥 100인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준이야, 오늘은 네가 엄마 아빠 잘 도와줘야 돼. 엄마 아빠가 해야 할 게 아주 많거든. 준이도 잘할 수 있지? 네. 둘째는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정말 상자도 날라주고 잔심부름도 도맡아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멋진 협업을 해낸 순간이었어요. 저흰 밤늦게까지 기본 준비를 끝내고 대망의 당일 아침 새벽까지 가게로 나와 김밥 100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맛있는 김밥으로 준비해달라고 하셨기에 손이 많이 가는 참치김밥, 불고기 김밥, 돈가스 김밥까지 골고루 준비했어요. 여보, 나도 포크레인 때려치우고 같이 김밥 말까봐. 나도 당신만큼 잘 말지? 옆구리도 이것 봐. 하나도 안 터졌잖아. 어머, 진짜네? 우리 신랑 아예 부부 김밥집으로 바꿔야 할까봐. 이제 손님 올 시간 거의 다 됐다. 준이야, 엄마 나무젓가락 좀 가져다 줄래? 네.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답도 잘한다. 그렇게 손님이 오기 10분 전 김밥 포장까지 마치고 간신히 숨을 돌린 채 저린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7시가 돼도 30분이나 지나도 손님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3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걸까? 회사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배달이라도 갔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워크숍 간다고 했다며. 인원 다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지.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나서도 손님은 영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따뜻했던 김밥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전 그제야 이게 말로만 듣던 노쇼라는 걸 알았어요.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이틀 동안 세 식구가 힘을 합쳐 만든 김밥을 팔지도 못하고 버리게 생긴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몹시 분노하며 당장 이 인간을 찾아내겠다고 난리였어요. 아니, 1, 2인분도 아니고 100인분씩이나 주문하고 안 오는 게 말이 돼?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려야겠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는다 해도 이 많은 김밥을 다 어쩌면 좋아. 오늘 오는 손님들께 다 식은 김밥을 팔 수도 없고. 저는 화가 나는 동시에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인 김밥을 보고 너무 아까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일찍부터 나와 부산을 떨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자 역가게 사장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와보셨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더니 왜 아직 김밥이 그대로예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글쎄 며칠 전에 김밥을 100인분이나 주문했던 손님이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네요. 네? 진짜요? 혹시 그 양복 입고 안경 낀 남자예요? 아유, 사장님도 당하셨네. 그 사람이 요즘 동네 돌아다니면서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니까요. 나도 저번에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예약금 얘기를 하니까 냅다 도망가는 거 있죠? 진짜 대대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잡아버려야지 이거 원. 옆집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동네 가게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못된 장난을 친 이상한 인간한테 속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허탈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대체 이걸 어쩌면 좋아? 이 아까운 걸. 여보, 그럼 그 방법이면 어떨까?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분주하던 남편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이 김밥 보육원에 가져다 주자. 이거 다 참치김밥, 돈가스김밥이라 보육원 애들도 진짜 좋아할 거야. 어차피 제값 받고 팔긴 글렀고 이참에 좋은 일이나 하자고. 보육원에?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애들이 우리 김밥 정말 좋아하잖아. 맨날 돈가스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 주면 괜찮겠다. 저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드리고 혹시 김밥이 필요하시냐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마침 오늘 날이 좋아 야외 활동을 나가는 날이었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저희는 평소에 봉사를 다니던 보육원과 발달센터 그리고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께 김밥을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저희가 김밥을 가져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운동장까지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와, 저 아저씨 아줌마네 김밥 제일 좋아하는데 저 돈가스 김밥 2줄 먹어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참치김밥이랑 불고기 김밥도 있으니까 실컷 먹어도 돼. 대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 아이들은 신나하며 김밥을 몇 줄이나 먹어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도 저에게 참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젊은 양반들이 참 좋은 일 하시는구만. 고맙네.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요즘 맨날 라면만 먹었거든. 어르신, 앞으로도 식사 거르시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가게로 오세요. 제가 김밥 몇 줄 금방 말아드릴게요. 비록 김밥을 준비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만 해도 분한 마음이 컸지만 막상 그로 인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김밥 100줄을 다 나눠드리고 빈 박스를 들고 가게로 돌아오며 저는 남편과 또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나누며 살자. 우리 애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비록 김밥 몇 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베풀면서 살자. 그 뒤로도 저희는 주기적으로 김밥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의 김밥 먹는 날이라고 적어놓고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저희는 가끔 아들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해 같이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만큼이나 저희 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준이도 같이 왔구나. 고마워, 준이야. 준이 덕분에 여기 친구들이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사장님, 사모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와주시니 저희 보육원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크게 쓰일 수 있다니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리죠. 요즘 사장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후원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센터까지 찾아와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원장님은 쑥스럽게도 저희 부부에게 자꾸 이런 분들이 없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 김밥집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더 널리 소문이 나야 할 텐데요. 요즘 친구들 하는 말로 돈줄 난다고 하잖아요. 돈줄이요? 그거 진짜 재밌는 말이네요. 돈으로 혼줄 난다는 말인가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의 말씀을 참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 김밥집 맞죠? 입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왔어요. 댓글에서처럼 사장님 내외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저희 가게 어디서 봤다며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문이 났나 싶어 내심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단순히 맛집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 댓글에 후기 보고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사장님. 어쩜 이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다들 야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인류애까지 생겼잖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사장님 모르시는구나. 사장님 사모님이 주기적으로 김밥 봉사하신다는 게 인터넷에 쫙 올라왔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직접 올리셨던데요? 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상에 보육원 원장님이 저희 가게를 칭찬하는 글을 몇 개나 올리신 거 있죠? 그 게시물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는데 댓글 중엔 저희 상호까지 올라 다들 돈줄 내러 가야 한다며 성화였습니다. 이런 착한 가게라면 제대로 돈줄 내드려야죠. 이번 주말에 저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저 진짜 김밥 좋아하는데 여기 가게 맛있기까지 하다면서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아들분으로 보이는 분도 정말 해맑고 착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치김밥 추천입니다.
김밥 인증합니다. 진짜 맛있고 가격도 짱 착해요. 이런 분들이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게 가서 2줄씩, 아니 3줄씩 사드시고 오세요. 작기만 한 저희 가게는 갑자기 유명세를 타고 대기줄을 설 정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버시라며 저희 가게를 촬영하는 분들도 오시기 시작했죠. 사장님, 댓글에서처럼 진짜 맛있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장님이 김밥 후원하시는데 저도 마음을 보탤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김밥만 먹고 오지 말고 좋은 일도 하고 오라고 난립니다. 어떤 유튜버 분께선 후원하는 김밥 값을 내드리고 싶다며 김밥 100줄 가격을 선결제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흰 유튜브 상에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가게가 되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기만 하더라고요. 여보, 난 요즘 가게 유명한 분들이 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저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분도 오신 거 알아? 이게 다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뜻 아니겠어?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받은 만큼 더 많이 베풀고 살자고. 그러다 어느 날은 무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방송국에선 저희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며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저희를 담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전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있지도 않고 그저 김밥이나 열심히 만드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방송을 타겠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게 보내주신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셔야 우리 사이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장님께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만 잘 담아갈게요. 방송국에선 촬영을 하고 싶다며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셨네요.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서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들 어색해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포장해 주셔서 쑥스럽지만 방송까지 타게 되었네요. 그로부터 한참 뒤 저녁 TV에 나오는 저희 가족을 보는데 얼마나 제 볼이 빨개졌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왜 저렇게 얼어있나 모르겠네.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건 우리 아들이네. 하지만 이런 인기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게 날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카메라 세례까지 받다 보니 아무래도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제 아들은 김밥집에 나오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더는 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죠. 준이야, 뭐하고 있어? 엄마랑 가게 나가야지. 얼른 옷 입어. 우리 준이 이제 옷도 잘 입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 안 가. 준이 안 가. 준이 집에 있을 거야. 어느 날부터 아들은 집에만 있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만 봐도 자꾸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행히 장애에 대해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자폐가 있는 아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나 봐요. 그렇다고 장사를 더 하겠다고 아들을 두고 나오거나 센터에도 오래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전 아들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여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도 일을 줄이며 저 대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기도 했어요. 가게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옆가게까지 계약계 확장까지 했지만 어쩐지 저희 아들의 세계는 전보다 좁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휴, 요즘 준이 때문에 정말 고민이야. 가게 문을 닫고 준이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저번에 가게 데리고 나왔을 땐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바람에 정말 난리였다니까.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저희 아이들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저흰 그 이후부터 아들을 가게 데려나가는 걸 자제하고 대신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갈 때 동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아들의 사회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전 이제 20대 중반이 된 아들을 장애인 직업훈련학교에도 보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센터에도 보내기 시작했죠. 물론 번번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손을 잡고 나와야 했지만 언제까지 부모인 저희 품에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준이가 이번에 직업훈련 다녀왔잖아. 성탄절 선물 포장도 하고 정리도 하는 일. 근데 또 선물 상자 개수만 세다고 온 거 있지? 우리 아들 맨날 숫자에만 집착해서 어쩌면 좋아.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성탄절 깜짝 선물처럼 뜻밖의 선물이 저희 가족을 찾아왔지 뭐예요. 여느 날처럼 바쁘게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께서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요즘 소문이 자자한 김밥집 맞죠? 옆엔 아드님 되시고요. 저도 신문에 인터뷰 실린 걸 보고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인터뷰를 보셨다니 이거 참 쑥스럽네요. 저희가 말주변도 없고 사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어색해해요. 저희 아들만 방긋방긋 잘 웃는 것 같다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드님 성함이 준희 씨라고 했죠? 반가워요, 준희 씨. 준희 씨가 부모님 일도 잘 돕고 아주 착한 아드님이라고 하던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중년 신사분은 저희 아들에 대해 한참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함엔 저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써 있었고요. 어머, 저도 이 의류회사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큰 회사 대표님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니 정말 영광이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오늘 직접 가게를 찾아온 건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드님까지 24시간 돌보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사장님과 아드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의 아드님을 고용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보니까 준희 씨가 숫자를 그렇게나 잘 기억한다면서요? 놀랍게도 대표님은 저희 아들을 채용하고 싶다며 직접 김밥집까지 걸음을 하신 거였습니다. 대표님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고 저희에게 크게 감동하셨다며 저희가 출연한 방송이나 다른 인터뷰들도 다 읽어보셨대요.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숫자에만 관심이 많지 다른 것엔 영 서툴러서요.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며 상생하는 회사거든요. 저희는 준희 씨의 수적 감각을 아주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다른 장애인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그 대표님은 저희 아들이 놀라지 않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답니다. 직접 회사에 나가 다른 직원들도 소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처럼 즐겁게 업무를 알려주셨답니다. 숫자 감각이 좋은 저희 아들은 재고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준이야, 너 정말 그 회사 가서 일할 수 있겠어? 엄마 아빠가 매번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렇다고 집에 오고 싶다고 울거나 떼쓰면 안 돼. 준이 할 수 있어. 대표님이 열심히 개수 세면 된다고 했어. 물론 처음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들은 제법 회사 일에 잘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그건 아들의 장애를 특이한 것이 아닌 특별한 것으로 봐주는 여러 동료 직원 덕분이었어요. 저흰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동안 후원금을 받은 걸 보태 장애인 직원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물론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준희 씨 같이 훌륭한 직원을 채용하게 도와주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마음에 저희 마음을 보태 이번 연말에 장애 아동들을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맛있는 김밥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금액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고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는지 저희 부부는 저희가 내어드린 마음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큰 선물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제법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준이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와.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아들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둘게. 오늘도 파이팅, 우리 아들. 파이팅! 나 간다. 아들은 이제 제 응원이 익숙해졌는지 아주 멋지게 손을 흔들며 씩씩하게 출근하곤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저도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요즘 남편도 포크레인 일을 접고 저희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요. 부부끼리 늘 붙어 지내다 보니 싸울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든든해서 참 좋습니다. 요즘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지 종종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직장이라고 작기만 하던 김밥집도 이렇게 커진 걸 보면 우리 딸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 어쩌면 이 모든 행운이 우리 딸이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닐까? 그러게 가은이가 옆에 있었으면 이 엄마 아빠 어깨를 얼마나 야무지게 주물러 줬을까. 그때 그 고사리 손이 얼마나 야무졌는데 말이야. 저희 부부는 비록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언제나 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딸의 목소리, 귀엽게 부르던 노래,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사무치게 그리워 울기도 하지만 그 애가 엄마 아빠 우는 걸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싶어 다시금 웃곤 합니다. 저희 딸 이젠 하늘에서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남편과 전 시간만 나면 딸의 납골당을 찾아가곤 합니다. 가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도 있고 우리 딸이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얼마나 의젓한 어른이 됐는지 자랑하고 오는 날도 있어요. 비록 서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으로도 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저희 부부는 먼 훗날 딸을 만나러 갈 때까지 지금처럼만 열심히 김밥을 말며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자고 약속했어요. 요즘 가끔 아들의 회사 직원분들이 저희 가게를 일부러 찾아 김밥을 드시고 가곤 합니다. 가게에 오신 직원 중엔 아들처럼 자폐를 가진 직원들도 있었는데 전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을 대하듯 그분들을 챙기고 있어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물도 마시고. 저번에 소고기 김밥 잘 먹길래 오늘도 말아왔는데 입맛에 맞아요? 장애인 직원들은 김밥을 먹으며 계속 감탄을 하거나 즐거워했고 대표님 역시 찾아올 때마다 반응이 좋다며 연신 웃곤 하십니다. 저희 아들도 동료들이 잘 먹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회사 동료들 다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최고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말은 또 언제 배웠어? 엄마도 고마워. 엄마 김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저희 아들 덕분에 또 대표님과 회사 직원분들 덕분에 그리고 저희 김밥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도 전 옆구리 안 터지게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행복을 위해 김밥을 만들고 나누려고요. 저희 부부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전 감사한 마음으로 주방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진심을 가득 담은 김밥 잘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